예. 자, 지금 보수가 국민의힘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수준의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고 캠프도 이제 여의도 사무실 얻었다는 것이고요. 이 보수 진영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의 보수는 지금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계엄에 찬성한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 보수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나눠져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노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노선 투쟁. 지금 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그런 예. 노선 투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편에 선 후보와 윤석열에 반대했던 후보가 지금 결선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김문수 대 홍준표. 예. 홍준표 여기서 대 어떤 김문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검증될 것이고 거기서 근데 한동훈 씨가 후보로 확정된다면은 네. 그건 대단한 역전극입니다. 예. 대단한 역전극이고 어떤 예.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 카드는 예. 실효될 것으로 봅니다. 아, 실효된다. 한동훈 당선에 따른 예. 그 큰 바람에 한덕수 후보가 뭐 단일화 대상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의도 사무실을 얻고 뭐 이러저러한 뭐 지금 개헌하겠다. 뭐 3년으로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은 야당과 대연정하겠다.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한덕수 캠프 총리실을 그만둔 관계자들에 의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용한 절차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거기다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힘이 있어야. 또 예.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 그게 빠져버리면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예, 수영장에서 물이 빠졌는데 네. 그 바닥을 향해서 다이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지금 그런 지경이다 한덕수. 예. 그래서 권한대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국힘당이 보수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 세력이 재기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며칠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며칠이 남았다. 일단 사실 소위 이제 국민의힘 정당은 이제 보수 정당의 뭐 당명은 계속 바뀌었지만 대한민국 그렇죠. 보수 정당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벌써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 당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당에서 후보를 내서 선거 캠페인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꼬아서 캠페인을 하는 방식의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이나 네. 이 반대 진영보다 아주 약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 외교, 안보에는 신경을 쓰고 잘 해요. 네. 잘 하는데 정치를 못 해요. 그런데 정치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잘한 것도 다 무효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업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사유도 사실은 그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탄핵 당해버리니까 정치에서 실패한 거예요. 윤석열의 실패도 정치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에서 실패하느냐 네.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국의 보수의 보수는 예. 뭐냐? 한미 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가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 안보 걱정한다지만 그걸 행동에 옮기지는 않아요. 늘 미국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될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해 버리니까 핵 문제까지도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예.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냥
뭐 다른 좌파 세력하고 비슷해져 버립니다. 안보를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안보를 빼면은 사람이 좀 무책임하게 됩니다. 안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를 남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권 투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근원적인.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군을 한 번도 자기 나라로 불러들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미군이 자기 나라에 오면은 국민들이 타락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참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미 동맹 덕분에 오늘의 이 문명을 건설한 것은 아주 뭐 기가 막힌 성공이지만 거기에 너무 안주하다가 보니까 예. 또 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로 넘어오다가 보니까 예. 자주 국방을 포기함으로써 무책임한 또는 요새는 무능한 세력화되어 버렸다. 네. 교양 부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자 포기로 인한 인문 교육의 약화, 교양 부족, 이게 한국 보수의 오늘날의 자화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보수가 좀 재건을 하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예. 일종의 제명을 해야 됩니다. 제명. 아니 부정선거 황교안 총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명해야 됩니다. 황교안, 윤석열 예. 이런 분들은 제명해야죠. 제명해야 된다. 예. 제명에 준하는 예. 그런 벌을 내려야죠. 예. 예.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은 예. 지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정신적 전염병 아닙니까? 예. 저기 한번 넘어가면은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참 보수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억울한 면이 있는데 네. 저런 선동은 원래 좌파 진영이 잘했잖아요. 2008년의 광우병 선동, 천안은 복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선동. 그러다가 어느새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걸 닮아가더니 아주 결정적 실책을 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한국 보수는 경멸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예. 경선 과정에서 예. 많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하는 네. 두 후보가 4강에 올라갔대요. 네. 한동훈, 안철수. 지금 막판 경선 앞두고 있는데 김문수, 한동훈 오늘 밤 10시에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돼야 된다. 된다는 것은 보다. 그건 예언이고 예. 당위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한동훈 예. 후보가 예. 되어야 예. 국민의힘이 예. 살 수 있고 그 선택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입니다. 당원이 한 70만 명 되잖아요. 네. 투표 가능한 당원이. 그렇죠. 그분들이 일종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란 것은 윤석열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예. 음모론에서 벗어나고 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반헌법적 자세에서 벗어나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네. 그 다음 조기 대선판은 아주 근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사하게 된다는 것은 예.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 아닙니까? 계엄의 예. 강을 건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과정 또는 거기 이준석 예. 후보가 들어올 경우에 예. 과거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세대 교체적인 네. 그런 주제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나 그리고 또 이제 어제 탈당을 결행한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60대 초반인 그렇죠. 거고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는 이제 곧 이제 40이 40. 된 그럼 사람이고 그리고 세 사람이 앉으면 40대, 50대, 60대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4, 5, 6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모양이 예. 세대 교체. 그래서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덕수 또는 뭐 김문수 두 분이
저 후보가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계속 수세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예. 뭐 탄핵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부정선 음모론에 대해서 공세가 들어오면은 그 뭐 변명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그 국민의힘 특히 이제 윤석열 진영에서 한덕수 총리를 미는 이유는 이게 당권을 위한 거다. 실제로 뭐 대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밖에도 다른 그 소위 그 한국의 정치 원로라는 분들이 한덕수 출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도 진영이 없어요. 저는 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뒤에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당권파 그분들도 뭐 굳이 분류하려면은 친윤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는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예. 영향력도 있을 거고 네. 해가지고 어쨌든 저 이분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이 좀 우습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부리그 하는 것처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빼면은 그 자꾸 그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을 도와주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예. 좀 긴장감이 없어졌는데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선이 다른 두 사람이 딱 붙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흥행에는 예. 꽤 성공할 성공적이라고 것- 봅니다. 그럴 예. 것 같다. 예.